월드오미터 집계, 어제 하루 미국 내 신규 확진자 6만 5천 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팬데믹 선언 이후 최악의 대재앙이 미국을 다시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이 다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절반이 넘는 주들이 경제 재가동을 중단하거나 다시 문을 닫는 조치를 내리면서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주는 하루 확진자가 12,000명을 넘고 있고 텍사스주도 어제 9천여 명으로 늘어나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주는 거의 방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 이어 누적 확진자 수 2위인 캘리포니아주는 경제활동 중단을 빠르게 진행했지만 반대로 재개는 너무 성급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경제활동 중단을 지속하고 있어 하루 확진자는 크게 줄어 캘리포니아주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젊은 층은 코로나19 위험 속에 파티를 열고 있어 실제 신규 확진자 중 상당수가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여기에 인명은 제천이라며 방역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외출 증가로 각 업소 등에 많이 노출되면서 확산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경찰 항의 시위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무시한 사람들로 인해 빠르게 확산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이 잘못됐다는 사람들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선을 위해 경제 정상화에만 너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방비 상태로 주민들을 노출시킨 주정부,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 시민의식, 젊은 층의 방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LA타임스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 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홀히 했고 많은 업소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누구를 탓하기보다 마스크 미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무시, 무분별한 모임 등에 참석한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LA 통합교육구가 가을 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인데 학부모들의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통합교육구가 다음 학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18일부터 캠퍼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계획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계획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가을 학기 학생들의 등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태가 호전될 경우 캠퍼스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데 바이러스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 그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는 교사들의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대면 수업 재개 반대 의견이 절반이 넘는 83%를 차지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교사들은 학생과 임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대면 수업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의 효과를 넘어서기 어렵고 학급 생활에서 터득하는 교육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모들 역시 고민입니다. 집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수업 특성상 보호자 중 한 명이 반드시 집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LA 통합교육구가 속한 LA 카운티에서는 연일 확진율이 10%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타 교육구 역시 LA 통합교육구의 결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거나 온라인 수업만 할 것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경우 온라인이 아닌 대면 수업 권고 방침을 내렸지만 각 학교별로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올 가을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이 효과를 입증받는 즉시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빠르면 4주 후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전화회의에서 여름이 끝날 때쯤 백신을 제조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최종 백신 후보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원자재 등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의 효과가 확인되면 곧바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제조 공정을 확대했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제약사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으로 이달 말에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최종 단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더나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합니다. 3만 명의 참가자가 동원될 이번 임상시험은 1상과 2상 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막바지 검토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두 가지 백신들도 식품의약국 FDA의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백신에 대한 각종 승인 절차를 축소해 시판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초까지 코로나 백신 3억 개를 생산하겠다는 일명 초고속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제약회사들의 백신이 효과를 보일 경우 빠르면 가을에는 상용화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규제와 절차를 축소하는 속도전이 벌어지며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개발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연방정부가 온라인 수업만 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 각 주와 학교 당국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죠. 역풍이 거세게 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이를 철회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오늘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이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와 관련한 지침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하버드와 MIT 대학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 개시 직후 확인됐는데 보스턴 연방지법의 앨리슨 버로우 판사가 직접 발언을 통해 연방정부가 관련 지침을 철회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부분적으로 행정 지침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려는 유학생들의 미국 비자 발급은 거부하되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철회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철회는 이민세관 단속국 IC의 발표 이후 200여 개가 넘는 대학들이 집단 반발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연방정부가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국무부가 그동안 중단했던 재외공간의 비자 업무를 곧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세계 각국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이 곧 비자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기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비자 서비스 재개는 각 공관부처 인력을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것에 맞춰 근무처 단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3월 20일 전 세계의 모든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일상적인 비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실내 영업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술집과 같은 위험 장소의 폐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미용실과 이발소, 운동시설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해변가나 파티 현장 등 밀집 지역 그리고 군중들에 대한 단속을 제쳐두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만 고통스럽게 하는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